자, 이번 시간은 여기 범위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먼저 한번 볼 거고,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8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서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독서 교육론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 교육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범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독서의 본질과 독서 심리라는 파트가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독서의 개념과 유형부터 레디니스, 안구 운동, 위생, 뭐 흥미, 태도까지, 그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와 관련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독자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독자에 대한 이해다. 그러니까 독서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뭐에 관련된 거? 독자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대상자 있잖아요. 그죠? 교육 대상자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독자에 대한 이해다. 이런 게 있고. 자, 그러면 독자가 있다면 우리가 독서라는 자료가 또 필요하겠지.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이제 독서 자료와 학습 독서라는 파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독서 자료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독자가 있었고 독서 자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번에 이제 우리가 추가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옛날에는 독서 지도자, 독자, 독서 자료 해서 이게 우리 독서의 3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 이제 교육이란 요소가 하나 더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 독서 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되냐? 교육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서 지도를 하기 위한 지도관이나 지도자, 계획,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독서 상담과 독서 요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중점되는 키워드는 상담입니다. 자, 상담은 뭐와 뭐의 관계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상담은 뭐와 뭐의 관계다? 독서하는 지도자와 독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서 지도자와 독자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이런 평가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독서를 표현할 때, 그죠? 독서 표현할 때 자, 이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서 기록 그 다음에 감상을 표현. 자, 기록한다든가 감상을 표현한다 하면은 이거는 말에 의한 표현입니까? 글에 의한 표현입니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다? 글에 의한 표현이다. 글에 의한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의한 표현이다. 그지? 토론이 말로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뭐 행사부터 이런 것들, 조사, 평가까지 모든 게 다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교육과 연관이 돼 있다. 그렇게 봐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독서 교육에 대한 요소들을 한번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에 대한 이해, 독서 지도자, 그 다음 교육, 독서 자료 이런 내용들이 요소들이 여기에 다 가미가 돼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독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서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영역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사서교사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것은 바로 이 독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 외우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범위가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뭐 여러분 독서 교육하면 외운다고만 눈에 불을 켜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외워야 될 게 있고
안 해도 될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간다 정도만 봐두시고. 자, 그러면 파트 1으로 일단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독서의 정의하면은 뭐 이거는 뭐 우리 너무나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걸 갖고 뭐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서라는 의미가 있고 읽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보통 그제? 자, 읽기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잖아. 처음 들어가면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우리가 회상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엔 여러분들이 막 소리를 내어서 막 책을 읽고 했었죠. 책을 이렇게 들고. 그지? 영희야, 철수야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읽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글을 깨치는 거. 즉, 초보 단계죠. 그래서 초보적인 글 읽기를 우리가 읽기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 읽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거다. 하지만 결론은 뭐냐? 읽는 거나 독서하는 거나 개념은 어떨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모두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렇지. 이런 거는 이거 말고도 낼 거 천지입니다. 이런 거 내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우리 밑으로 와서. 자, 독서와 독해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서하고 독해. 자, 독서는, 우리가 또 분류로 들어가서 독서가 위에 있고 독해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독해보다는 약간 상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종의 유개념이 되겠지. 요거는 종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독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서는 독해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서, 자, 문장의 의미만 파악하는 게 아니죠. 독서는 개인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행동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책을 읽고 아 기뻐, 아 좋다 이 얘기가 아니고 책에 읽은 지식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독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하위 개념이죠. 그래서 책을 읽어요. 자, 읽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그냥 파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와 독서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서가 좋아요? 독해가 좋아요? 독서가 좋다고? 아니지. 우리는 수험생이잖아. 문장을 읽고 이해만 하면 되지. 그럼 수험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나가서 응용할 겁니까? 일상생활에 우리 수험생활 이게 도움이 돼? 분류 막 하고 목록에 마크 집어넣고 하는 게 도움이 돼? 안 돼? 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독해가 돼야 됩니다. 독해가 돼야 나중에 뭐가 된다? 독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도 우리가 독해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을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자꾸 하죠. 근데 이 질문은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고 국어과의 영역일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질문 들어왔을 때 왜? 문장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해석을 해놓은 걸 또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그건 좀 곤란하잖아. 그래서 내가 차라리 전화를 달라고 그래요. 말로 설명하는 게 더 낫잖아.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지? 자, 그래서 독서와 독해는 이런 건데, 자, 뒤에 갑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둘 다 결국은 언어 내용을 추구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점에서 같다는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언어 내용을 추구하는 점에서 독서, 독해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행해지는 언어 행위면서 정신적인 작용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 언어 내용 추구라는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는
차이점은 독서는 어떻게 된다? 독서의 목표.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앞으로 계속 뒤에 나가면 이 내용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독서의 목표 하면은 항상 우리가 뭐다? 인격입니다. 독서 인격이라는 좀 광범위한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인격 수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독해의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죠. 뭡니까? 독서력을 정진시키겠다. 책 읽는 능력을 내가 정진시키겠다. 이거지만, 독서 나오면 뭐예요? 인격이라는 키워드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독해는 형식입니다. 형식 중시하고, 독서는 내용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독서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중요시한다 하는 내용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종개념과 유개념이 여기 또 나오죠. 자, 독해는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독서는 전체 내용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독해는 획일적 집단적 색채가 진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여기 이 문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보통 이 책에 보시면요. 국어가가 이쪽이 강해요. 국어가 하면은 획일적이고 집단적 색채. 이렇게 약간 지역적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자, 우리는 이쪽이 강해요. 개별, 자주, 자율적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 독해의 교재는 교과서 위주입니다. 그지? 기능적이니까. 책 읽는 중심이고, 교과서 중심입니다. 예, 근데, 독서의 대상은요, 자, 독서의 대상 하면 이건 대상이라고 하긴 뭐 하죠? 왜? 전체 자료 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선택의 자유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아까 공통점도 있었지만 차이점에 봤을 때 독서와 독해 하면은 어떤 게 여러분한테 느낌이 좋아요. 느낌을 봤을 때. 느낌. 독서가 약간 그래도 좋죠. 느낌적으로, 그지? 독해는 너무 기능 중심이고, 획일적이고, 집단적이고, 그지? 그냥 하나의 문장만 알면 땡. 이런 느낌이고, 독서 하면은 광범위하고, 그 다음 창의적도 왠지 창의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인격 수양도 되고, 상당히 좋은 얘기들은 독해보다 독서에 더 많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독서 과정과 독서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오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그레이의 독서 과정 4단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밑에.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1960년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1960년대는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의 교육은 독서 능력의 구성인자 중심이에요. 독서 능력의 구성인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해서 문자 해독 능력 있죠? 이걸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1960년대는 뭐 인격 형성과 바람직한 생활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당장에 이제 문장이 있으면 그것만 해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당시만 하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았잖아. 먹고 사는데 중심이 되는 거지. 누가 이걸 읽고 뭐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럴 여유가 없었잖아. 그 다음에 과학적인 교육적 방법론도 그렇게 크게 발전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는 전부 다 뭐야? 문자 해독 능력만 갖추면 땡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일단 1단계 보면 인지 단계부터 출발합니다. 자, 인지 단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발음을 인지하면 돼요. 첫 시작이. 그래서 사전을 보고 그 발음 기호를 읽고 요 단어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구나 정도만 하면 1단계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단계에 와서는 그 단어들로 개념을 만들어 보겠다. 즉, 뭐다? 단어에 대한 발음을 인지했다면, 그 다음에 독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죠? 단어를 외우고,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독자 반응 단계입니다. 자, 여기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 감정에 대한 판단적 행동과 느낌을 요구하는 독자 반응 단계로 이어졌다가 마지막에 융합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 배경을 흡수하는 신구 사고를 이제 융합하는 단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크게 뭐 환영받는 학설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이게 중요하죠. 애들과 도련의 독서 수준. 자, 이것도 아까 봤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차이가. 자, 처음에는 초급입니다. 자, 초급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읽기 쓰기 중심이죠. 초보의 읽기 쓰기 기술을 습득하는 수준입니다. 아까 우리 뭘 생각하면 돼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읽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처음 시작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검 독서로 들어갑니다. 자, 점검 독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책의 내용을 점검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데, 그러면 책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하면은 우리 왜 주제어 잡는 거 있잖아, 분류할 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책의 내용 파려면 일단 표제를 봅니다. 그지? 자, 그 다음 서문 확인하죠. 그 다음 목차, 색일, 이런 거 살피는 거. 우리 주제 잡는 연습할 때 하는 거, 그죠?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점검 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분석 독서가 나옵니다. 자, 이 분석 독서라고 하는 것은 자, 이해를 깊게 하면서 이해를 깊이 하면서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철저하고 완전하게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철저히 읽는데, 자, 읽을 때 뭘 파악해야 되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 책에서, 이 글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게 뭐냐 하는 것들을 일단 파악한다. 그 다음 저자의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저자와 타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의 언어 방식 이해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비평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저자의 이 내용을 우리가 반론도 제시할 수가 있을 정도까지 가야 되는 단계. 이걸 우리가 분석 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 독서와 분석 독서. 이 두 개를 일단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syntopical 독서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적어도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적어도 2권 이상의 책을 읽고, 그지? 읽고 서로 관련을 지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뿐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서로 관련 지어서 책을 읽는 방법. 예, 이걸 우리가 신토피칼 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자,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기입형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작년에는 신토피칼 독서와 분석 독서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을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쉽죠? 자, 분석 독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읽는 거잖아. 맞잖아. 철저하게. 어떻게? 철저히 읽는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저자와 타협하는 단계. 그 다음에 비평, 반론까지 가는 단계. 그죠? 내용들이. 자, 그래서 분석 독서는 이해를 목적으로 정독하는 철저한 독서라면, 신토피컬은 종합적 독서로서 동일한 주제에 서로 다른 책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적어주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비교.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다음에는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쓰라고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점검 독서에서 분석 독서 비교해서 한번 적어봐라 하는 거.